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 해군이 한국 없이는 군함 한 척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트루먼호 충돌 사고 이후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노후화된 함정, 무너진 수리 체계, 그리고 35년을 넘긴 평균 함령. 자존심 강한 미국 제독들조차 이대로 가면 해군이 무너진다며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버지니아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고백이 터져 나왔죠. 당신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년간의 반전 끝에 미국을 무릎 꿇린 한국 조선의 진짜 힘,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임스 브래들리 제독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탁합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 제독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펜타곤 인근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미 해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1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순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12조 원에서 15조 원. 차세대 군수지원함 10척. 세계 최강 해군의 자존심을 걸고 한국에 손을 내민 프로젝트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들은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그 답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노퍽 조선소를 처음 방문했던 그날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HD연대 국제협력팀 차장 박준혁, 11년 차 직장인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제 맞은편에 제임스 브래들리 제독이 앉아 있었고요. 그 옆에는 헌팅턴 인가우스 인더스트리스의 에릭 튜닝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 실무진 5명이 더 배석해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독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먼저 이 자료부터 보시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파고들었어요. 평균 함령 35년 이상, 수리 예산 초과율 60%, 숙련 인력 이탈률 연간 20%, 도크 가동률 30% 미만. 미 해군 조선소의 현황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까? 제가 묻자 튜닝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차세대 군수지원함 10척 건조. 예상 소요 기간 8년. 미 해군 요구 기한 3년 이내. 불가능한 목표 아닙니까? 제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엔 한국 조선소 데이터였습니다. HD연대 울산 조선소. 블록 조립 속도 세계 1위. AI 설계 시스템 도입률 95%. 불량률 0.02%.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독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 없이는 군함 한 척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고백이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제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루먼호 사고 이후 모든 게 드러났죠.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튜닝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세계 최고였을 때의 시스템을 여전히 쓰고 있었어요. 그 사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고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절박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십니까? 제독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블록 조립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I 설계 플랫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여러분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12조 원에서 15조 원 규모, 10척의 군수 지원함, 3년 안에 첫 배 진수.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제독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튜닝 부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제독이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박 차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5년간 해군에 복무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쳤죠. 하지만 지금 미 해군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부탁합니다. 한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세계 최강 미 해군 제독이 무릎을 꿇고 한국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제독님, 일어나십시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제독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튜닝 부사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탁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버지니아의 밤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에 있는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요. 수화기 너머로 팀장님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귀국해서 듣지. 준혁아, 이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대한민국 조선업 전체의 미래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회의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그 안에는 미국 해군의 절박함이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술에 대한 인정도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1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노퍽 조선소를 처음 방문했던 그 봄날. 존 맥케인 선임 엔지니어가 했던 말. 젊은 친구, 지켜보게. 10년 후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걸세. 그때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었죠. 10년이나 걸릴까? 5년이면 충분할 텐데. 그리고 정확히 11년 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아니, 예언보다 더 극적으로요. 11년 전 어느 봄날, 저는 HD연대에 입사한 지 석 달째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영어 이메일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제 자리로 걸어오셨죠. 박 대리. 그때만 해도 저는 대리였습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MRO 기술 좀 보고 싶다는데 자네가 같이 가겠나? MRO. 유지보수 및 수리 사업을 뜻했어요. 저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된 대답도 못했습니다. 영어 되잖아. 신입이라 부담 없이 배우고 오라는 거야. 그렇게 저는 생애 첫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노퍽 해군 조선소로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조선소라니. 얼마나 대단할까? 기대가 컸죠. 하지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기대는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미국 해군 조선소 맞나요?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골 구조물, 오래된 크레인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울산에서 보던 최신 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를 맡은 존 맥케인 선임 엔지니어는 6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체 블록을 조립하는 현장이었는데 작업 방식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맥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50년간 이어온 미국식 조선 기술이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문제로 보였어요. 수작업 위주의 용접, 느린 블록 조립 속도, 비효율적인 동선. 한국이라면 절반 시간에 끝낼 작업을 여기선 2배로 걸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맥케인이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어요. 신입사원이 뭘 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물론이네. 젊은 눈으로 본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조선소가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맥케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고 있네.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지. 우리는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동시에 씁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언젠가는 변해야겠죠.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군. 오후 일정은 엔진룸 수리 현장 시찰이었습니다. 낡은 군함의 내부는 더 심각했어요. 부식된 배관, 노후화된 전기 시스템,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 배는 취역한 지 40년 됐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나을 정도예요.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계속 고쳐 쓰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 해군의 현실이라니.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골마가고 있었던 거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와 팀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미국 조선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얼마나? 10년 안에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예언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맥케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친구, 지켜보게. 10년 후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걸세. 그때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이나 걸릴까? 5년이면 충분할 텐데. 그리고 정확히 11년 뒤, 저는 다시 버지니아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신입사원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키맨으로요. 맥케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빨리 현실이 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트루먼호 사고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요. 그리고 9년이 흘렀습니다. 트루먼호 충돌 사고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미 해군의 자랑이던 항공모함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송선과 충돌한 사건이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고 직후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은 이미 녹슬기 시작했다. 저는 그 뉴스를 울산 사무실에서 봤어요. 모니터 속 트루먼호의 파손된 선체를 보며 맥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미래가 현실이 됐구나.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 만성적인 인력난, 터져나오는 예산 초과. 트루먼호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미 해군 전체가 붕괴 직전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사고 한 달 뒤, 미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증언했습니다. 우리 군수 지원함의 평균 함령은 35년을 넘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함정이 70척이 넘지만 정비 능력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 증언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HD연대 본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주원호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막중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한국 조선업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이게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때 미국에서는 더 심각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주요 조선사 대표들. 의제는 명확했어요. 어떻게 해군을 재건할 것인가. 회의록이 나중에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헌팅턴, 잉가우스 CEO가 보고했어요.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며칠 뒤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미 국방부 조달청이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사업 관련 논의를 원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11년 전 노퍽에서 낡은 조선소를 보던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미 국방부와 직접 협상할 위치에 있다니 말이죠. 팀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왔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비하게. 이건 자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서윤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늦었네? 응, 미안해. 아빠가 요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가 미국 사람들한테 배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우와, 아빠 대단하다.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11년 전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신입 시절 적었던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미국 조선소를 봤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도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드디어 온 겁니다. 트루먼호의 사고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조선업에게는 세계 무대로 나아갈 기회였어요. 창밖으로 울산 조선소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죠. 그들의 땀과 열정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해군을 되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맥케인, 당신 말이 맞았어요. 10년 후 우리가 당신들을 돕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버지니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협상가로 가는 거였죠. 11년간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그들이 보게 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제독이 무릎을 꿇게 될 줄은요.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측 실사단이 울산에 도착한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제임스 브래들리 제독과 에릭 튜닝 부사장을 포함한 15명. 모두 미국 조선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독님. 박 차장,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독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과연 한국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조선소로 향하는 버스 안. 제독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군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지나자 그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부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크레인들, 곳곳에서 불꽃이 튀는 용접 작업. 저기 보이는 블록이 뭡니까? 튜닝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저건 LNG, 운반선의 화물창 블록입니다. 내일 조립될 예정이에요. 내일요? 저 크기를 하루 만에?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네, 우리 시스템에서는 일상적인 작업입니다. 첫 방문지는 스마트 제조 센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운 통제실.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이 관리되고 있었어요. 주원호 사장님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조선소의 두뇌입니다. AI가 1000가지 공정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죠. 스크린에 3D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전체 블록이 조립되는 과정이 초 단위로 시각화되고 있었어요. 빨간색 구간은 병목 지점, 녹색은 여유 구간, 파란색은 최적화된 동선. 이 시스템은 작업 시간을 30% 단축시킵니다. 주 사장님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품질은 더 높아지죠. 제독이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이 화면을 빠르게 훑었어요. 이건 우리가 15년 걸려도 못 만들 기술입니다. 순간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 제독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죠. 저는 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충격, 감탄, 그리고 부러움. 오후 일정은 실제 작업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거대한 선체 블록들이 정밀하게 맞물리고 있었어요. 용접공들이 땀을 흘리며 작업하고 있었죠. 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 용접공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수 기술장님입니다. 경력 25년의 베테랑이시죠. 김 기술장은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그는 용접 마스크를 벗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이 블록 작업은 얼마나 걸립니까? 제독이 물었습니다. 이 크기면 36시간입니다. 김 기술장이 답했어요. 예전엔 일주일 걸렸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빨라졌죠. 36시간이요? 튜닝 부사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크기를 2주 걸립니다. 김 기술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시스템 문제입니다. 기술자의 실력이 아니라요. 그 말에 미국 측 전문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저는 김 기술장에게 물었습니다. 기술장님, 비결이 뭡니까? 그가 용접봉을 들어 보였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데이터입니다. AI가 최적의 용접 온도, 속도, 각도를 알려주죠. 저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25년 경험이 있어야 그걸 완벽하게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제독이 물었어요. 김 기술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과 시스템, 둘 다 있어야 하죠.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작업장에서 젊은 기술자가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블록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내려앉았죠. 저 친구는 몇 살입니까? 제독이 물었습니다. 27세입니다. 입사 5년 차예요. 5년 만에 저런 정밀 작업이 가능합니까? 우리 교육 시스템이라면 가능합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야간 작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진 부두에서 24시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는 밤낮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3교대로 돌아가죠. 제독이 말없이 현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독님, 죄송합니다. 그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열정도, 속도도,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독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당신들의 경험을 합치는 거죠. 그날 저녁 만찬 자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 측은 더 이상 의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지했고 절박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독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 사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훌륭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튜닝 부사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내일 그들이 보게 될 것은 오늘보다 더 놀라울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실제 함정 건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대한 도크 안, 회색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구축함입니까? 제독이 물었어요. 네, 한국 해군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다음 달 진수 예정이죠. 선체 옆에 비계가 세워져 있었어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비계를 타고 선체로 올라갔습니다. 함교 내부, 최첨단 전투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었어요. 통합 전투 시스템입니다. 기술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소나, 무기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죠.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까? 튜닝 부사장이 물었어요. 네, 15년간 개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독의 표정을 봤습니다.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엔진룸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출력이 얼마나 됩니까? 10만 마력입니다. 최고 속도 30노트 이상이죠. 연료 효율은요? 기존 대비 25% 향상됐습니다. 제독이 엔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우리 군함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됐습니다. 엔진도 낡았고 효율도 떨어졌죠.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그때 한 젊은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용접 검수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네. 분량은 없습니다. 주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 친구가 이번 프로젝트 용접 팀장입니다. 32세예요. 32세가 팀장이라고요? 제독이 놀랐습니다. 네. 능력이 있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이 배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단 하나의 분량도 용납하지 않았죠.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오후에는 설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모든 배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설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3D 선체 모델이 떠올랐어요. 이건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안입니다. 제독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청한 사양입니까? 네. 귀하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설계팀장이 화면을 조작했어요. 선체 내부 구조가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화물 적재량 30% 증가, 연료 효율 20% 향상,
승무원 거주 공간 40% 확대. 모두 가능한 겁니까? 튜닝 부사장이 물었어요. 이미 시뮬레이션 완료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97%예요. 미국 측 전문가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계안을 만드는 데만 2년 걸립니다. 한 엔지니어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3개월 걸렸습니다. 설계 팀장이 답했습니다. AI 설계 지원 시스템 덕분이죠.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저는 제독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가 말했어요. 박 차장. 네, 제독님.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말이죠.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시스템도 잃었고 열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자부심을 잃었습니다. 저 젊은 기술자의 눈빛을 보셨죠? 그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면서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독님, 미국에도 훌륭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자부심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제독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파트너가 있어서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딸 서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중요한 일 하고 있어. 나중에 자랑스러워할 거야.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빠 파이팅. 근데 빨리 와요. 보고 싶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서윤이와 서윤이 세대를 위한 거였죠. 내일은 경주로 이동합니다.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 곳이죠. 그곳에서 역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경주 힐튼 호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회의실에 모였어요. 한미조선협력 사업 최종 협상이 열리는 자리였죠. 한국 측에서는 주원호 사장님과 저, 미국 측에서는 제독과 튜닝 부사장, 그리고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울산 조선소 영상을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 사장님이 답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최고와 최고가 만나는 겁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12조 원 규모, 10척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 3년 안에 첫 배 진수.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선체 MADWITH KOREA라고 새기면 어떨까요? 함께 만들었다는 의미로요.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메이드 위드 코리아. 마음에 듭니다. 제독이 펜을 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독님, 괜찮으십니까? 네. 다만,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떨리는 겁니다. 그가 서명했습니다. 주 사장님도 서명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만났습니다. 이건 위대한 거래예요. 정말 위대합니다. 제독님, 소감은요? 제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5년간 해군에 복무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한국이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났으니까요. 주 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 사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젊은 친구. 이름이 뭐지? 박준혁입니다, 각하. 준혁. 좋은 이름이야.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고 들었어. 저는 그저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군. 마음에 듭니다. 그가 와인 잔을 들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미국의 재건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오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서윤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다 봤어요. 아빠 나왔어요. 그래. 아빠 어땠어? 멋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약속 지킬게.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 진짜요? 약속이에요? 응, 진짜 약속. 야호. 아빠 최고. 영상통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국내 뉴스는 온통 서명식 소식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한국, 미 해군의 새 파트너로 CNN 트럼프, 한국 기술력의 찬사, BBC 한미 조선 동맹,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이다. 서명은 출발선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만들어갈 배들이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뻐해도 될 것 같았어요. 11년의 여정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년 후 노퍽 조선소에서 벌어질 기적을요. 그리고 MADWITH KUREA라는 문구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요. 진짜 감동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버지니아 노퍽 해군 조선소에 서 있습니다. 11년 전 처음 방문했던 바로 그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지어진 조립 공장, 하늘을 찌르는 최신 크레인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국 엔지니어들. 이곳은 더 이상 낡은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박 차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태수 기술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술장님, 언제 도착하셨어요? 어제 왔습니다. 마지막 용접 검수하러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분위기는요? 김 기술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조립 공장으로 걸어갔어요. 거대한 선체 블록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제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저 블록들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운송은 문제 없었나요? 완벽했습니다. 하나도 손상 안 됐어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국 기술자가 나란히 서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존, 각도를 좀 더 낮춰봐. 한국 기술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온도는 1200도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미국 기술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저 친구가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존 밀러입니다. 5개월 전 울산에서 3개월 교육받았어요.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이제 혼자서도 비급 용접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조선소 구내식당에 갔어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드셔보셨어요? 한 미국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그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매워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독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박 차장, 어서 오십시오. 제독님,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요. 커피 한잔 하시죠.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조선소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많이 변했죠? 제독이 물었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어요. 내일이 진수식입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모든 검수가 완료됐습니다. 불량률은요? 0.03%입니다. 목표치를 넘어섰죠.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정보다 3개월 빨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한국의 블록 조립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자들이 빠르게 배워줬고요. 박 차장, 제독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가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럼요? 자부심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다시 눈빛을 되찾았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선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주원호 사장님도 한국에서 오셨어요. 사장님,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아침에 왔네. 마지막을 함께 보고 싶어서. 우리는 함께 선체를 둘러봤습니다. 회색 선체가 햇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길이 230m, 폭 32m. 웅장했습니다. 선체 측면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직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내일이면 공개될 겁니다. 사장님, 긴장되시죠? 물론이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잘 될 겁니다. 자네 덕분이네, 준혁아. 저는 연결고리였을 뿐입니다. 만든 건 기술자들이에요. 주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겸손하군. 하지만 자네 역할이 가장 컸어.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한미 기술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작은 파티였어요. 건배, 건배.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김태수 기술장이 존 밀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존, 내일 진수식 끝나면 울산 또 올 거야? 물론이죠. 다음 회도 함께 만들어야죠. 좋아. 다음엔 내가 맛있는 한국 음식 소개해 줄게. 기대할게요, 김. 그들은 포옹했습니다. 2년 전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죠.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퍽 항구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서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내일이 드디어 그날이야. 아빠가 2년 동안 준비한 배가 물에 뜨는 날이야. 곧 탑장이 왔어요. 아빠 대박, 영상 찍어서 보내줘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아빠가 멋진 장면 찍어줄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현실이 됩니다. 11년의 여정, 2년의 작업, 수백 명의 땀, 그 모든 게 하나의 배로 완성되는 순간이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8장 MAD, WITH, KUREA. 진수식 당일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조선소로 향했어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표단, 미 해군 고위 인사들, 기자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술자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박 차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존 맥케인이었습니다. 11년 전 저를 안내했던 바로 그 사람. 맥케인님, 저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이군, 젊은 친구. 그는 백발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제 예언이 맞았지? 정확했습니다. 11년 만에요. 아니야. 자네가 말한 대로 5년이면 충분했어. 우리가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을 뿐이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주원호 사장님과 제임스 브래들리 제독이 함께 선착장을 걸었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 경주에서 서명하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첫 회가 완성됐습니다. 한국 시스템 덕분입니다. 제독이 답했어요.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졌죠. 부두에 거대한 배가 떠 있었습니다. 회색 선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천으로 덮여있던 측면 문구. 이제 그 천이 벗겨질 차례였습니다.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제독이 연단에 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졌습니다. 오늘은 미 해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한미 협력의 상징입니다. 울산에서 만들어진 블록들이 여기 노퍽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과 미국 기술자 500명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밀함과 미국의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주 사장님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2년 전 경주에서 약속했습니다. 함께 만들겠다고요.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9척이 더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체를 덮고 있던 천이 내려갔습니다. 선체 측면에 새겨진 문구가 드러났어요. MAD WITH KUREA Made with Korea. 함께 만들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김태수 기술장도 울고 있었어요. 존 밀러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맥케인이 제 옆에 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해냈네, 젊은 친구.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거대한 배가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11년 전 이곳에서 낡은 시설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제가 지금은 새로운 배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식이 끝난 뒤 배 내부 투어가 있었어요. 함께 만든 사람들만 참여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선내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한미 기술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김 기술장이 제게 손짓했습니다. 이 용접부, 내가 울산에서 작업한 거야. 여기서 다시 보니까 신기해. 완벽하네요. 당연하지. 우리 솜씨잖아. 엔진룸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디젤 엔진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엔진 제어 시스템은 한국 AI 플랫폼이 적용됐습니다. 미국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연료 효율이 기존보다 20% 향상됐습니다. 놀랍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고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함교로 올라갔습니다. 최첨단 항해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함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통합 전투 시스템입니다. 한국과 미국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됐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주변 해역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기존 군수 지원함보다 30% 빠르고 50% 더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투어가 끝나고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노퍽 항구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제독이 제 옆에 섰습니다. 박 차장, 11년 전 여기 왔었죠? 네,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때 당신이 어린 신입 사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됐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맥케인이 알면 무척 기뻐할 겁니다. 그분 여기 와 계세요. 아까 뵀습니다. 그래요? 나도 인사 가봐야겠군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배의 실루엣이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메이드 위드 코리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파트너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성대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 기술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건배, 건배. 김태수 기술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2년 전 처음 여기 왔을 때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과연 잘 될까?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오늘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배를요. 자랑스럽습니다. 존 밀러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5개월 전 울산에 갔습니다. 그때 배운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항구를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배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윤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빠, 서윤아, 배 봤어? 응, 뉴스에서 봤어요. 진짜 크다. 그치? 아빠가 만든 거야. 아빠 최고. 근데 배에 뭐라고 써 있어요? Made with Korea. 한국과 함께 만들었다는 뜻이야. 멋있다. 서윤이의 얼굴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나도 나중에 배 만드는 사람 될래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서윤아. 넌 아빠보다 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거야. 통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우리의 협력도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주말, 저는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에버랜드에 왔어요. 아빠, 빨리 와요. 롤러코스터 타러 가요. 알았어, 천천히 가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회전목마를 타고 범퍼카도 탔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점심을 먹으며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TV에서 봤어요. 아빠가 만든 배.
아빠가 만든 건 아니고 아빠는 그냥 도와준 거야. 그래도 대단해요. 미국 배를 한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맞아. 정확하게는 함께 만든 거지. 함께요? 응.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고 미국에서 조립했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말이야.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재밌겠다. 나도 나중에 배 만드는 사람 될래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 서윤이라면 아빠보다 더 잘할 거야. 오후에는 동물원에 갔습니다. 코끼리와 기린을 보며 서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그러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며요? 응,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한국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강하다는 게 꼭 힘이 세다는 뜻만은 아니야. 그럼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강한 거야. 한국은 친구를 잘 만드는 나라야. 아, 알겠다. 그래서 미국이랑 친구가 된 거구나. 맞아. 똑똑하네, 우리 딸.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는 피곤한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아빠, 앞으로도 자주 놀아줘요. 그럴게. 약속. 서윤이가 잠들고 나서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11년 전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 미국 조선소를 봤다.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도울 날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니, 예언 이상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도운 게 아니라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새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딸과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다. 서윤이가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더 넓고, 더 따뜻하고, 더 협력하는 세상. 그게 진짜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책상 위에는 노퍽 진수식 때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거대한 배 앞에서 한미 양국 기술자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독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박 차장, 2호선 착공식이 다음 달입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그 꿈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었죠. 서윤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딸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인형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세상은 이런 거야. 나라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그게 진짜 강한 나라야.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틀었어요. HD 현대와 헌팅턴 인가우스 2호 함정 착공 예정, 한미 조선 협력, 글로벌 모델로 확산, 일본도 한국식 시스템 도입 검토.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죠.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서윤이 정말 좋아하더라. 응. 나도 오랜만에 딸이랑 시간 보내서 좋았어.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더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뭔가 잃었다는 표정이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힘든 시간 함께 견뎌줘서. 우리 식구잖아.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1년의 여정이 이제 하나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9척의 배가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태평양을 누비며 한미협력의 상징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아니, 참여자죠. 그리고 언젠가 서윤이가 크면 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빠가 어떻게 미국과 손을 잡았는지, 어떻게 함께 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말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울산 조선소 전망대에 서 있습니다. 아래로는 열척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이 줄지어 정박해 있어요. 모두 MAD, WITH, KOREA, 문구가 새겨진 배들이죠. 마지막 10호선이 어제 진수식을 마쳤습니다. 5년간의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완료된 겁니다. 제 옆에는 제임스 브래들리 제독이 서 있어요. 그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상무, 이제 상무라고 불러야겠군요.
호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동님. 이 풍경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하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렇죠. 함께 말입니다.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10호선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곧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죠. 저 배들이 앞으로 30년은 미 해군을 지킬 겁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한미 협력의 상징이 될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호주. 모두 한국식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변화입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동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려고요. 그리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쓸까 합니다. 어떤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바다 위에 기적을 만든 이야기를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목은 뭐로 하실 건가요? 메이드 위드 코리아.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16년 전 낡은 노퍽 조선소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경주 에이펙 서명식, 노퍽 진수식, 트럼프 대통령의 울산 방문, 열척의 배들. 모든 순간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서윤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딸이 미술 시간에 그린 거였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리고 그 위로 반짝이는 별들. 제목은 아빠의 꿈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림 고마워. 아빠 사무실에 걸어놨어. 너무 예쁘다. 곧 답장이 왔어요. 아빠, 나도 나중에 배 만드는 엔지니어 될 거예요. 아빠처럼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서윤아. 넌 아빠보다 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거야. 아빠는 믿어. 창밖으로 조선소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오늘도 꿈을 만들고 있는 곳. 저는 16년 전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배가 완성됐다. 16년의 여정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바다 위의 별이다. 작지만 밝게 빛나는 별. 그리고 그 별빛이 세상을 비춘다. 밖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10호선이 출항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저 배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30년간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바다를 지킬 거예요. 메이드 위드 코리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곳에서는 새로운 꿈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의 일부입니다. 16년 전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시작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신입사원이 꿈을 꾸고 있을 테니까요. 바다 위의 별들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과 함께 만든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16년 전 낡은 조선소에서 시작된 작은 믿음이 오늘날 MAD, WITH, KUREA라는 자랑스러운 문구로 완성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었다는 것,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했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협력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움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